실수했던 것들, 내가 잘못했던 것들, 내가 나를 용서해야지만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 자신이 실수했다면 나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어제 어리석었다면 오늘은 어리석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신뢰, 인정, 욕구, 충족을 경험하게 조력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만큼 가치로운 일이 있을까요? 정말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저는 이런 것보다 더 가치로운 건 없다고 봐요. 저는 이게 제일 가치롭다고 생각해요. 그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또 힐링 커뮤니티와 관계 맺, 왜냐하면 서로 힐링이 되는 어떤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만나면 즐겁고 서로에게 어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또 치료하는 혁. 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저 사람이 도움이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이유로 내가 비판을 하고 좋지 않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음. 저는 왜 드라마 보면 있잖아요. 내가 너랑 절친이니까, 내가 너랑 진짜 너를 아끼니까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남편 바람피고 있어? 이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거 진짜 그 친구 위하는 거 아니에요. 응,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것들, 뒷담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것들은 건강한 건 아니에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이런 성인 아이 치유 부분 뭐 이런 거 다뤄봤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현재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내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정말 이건 너무너무 소중해 이런 것들이 있죠. 소중해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도 있잖아요.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또 부모님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또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 있잖아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지금 이제 중부대학도 하고 뉴에밀도 하고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년퇴직을 하면 저는 상담소를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담소 운영하면서 또 사회적으로 활동도 하면서 교류도 하면서 이렇게 그 사회 활동도 하는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게 있어 자기 실현이란 무엇인가? 자기 실현. 올해의 자기 실현은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 또 속마음을 허심탄회 털어놓을 사람이 있나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 저 얼마 전에 누군가를 상담을 했어요. 눈시리 뜨거운 거예요. 음. 선생님, 저는 속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40대 가장일 때.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거를 표현하면 오히려 아내가 힘들어할까 봐요. 아이들이 힘들어할까 봐 자기는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땡큐죠. 상담 선생님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그건 신의 축복이고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또 내 깊은 속마음을 남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왜 내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털어놓지 못할까요? 우리가 내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임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성관계에서 나타내는 애착이요. 은 어떤가요? 또 이성을 처음 만나면. 여러분 이성을 처음 만나면 어떤가요? 저는 예전에 막 20대 시절에는 그냥 너무 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50대가 되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그냥 편안해졌어요. 음. 그리고 사랑하면 모든 것을 던질 만큼 뜨거운 편인가? 아니면 친구처럼 편안한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나요? 소감에다 적어주셔도 돼요. 저는 후자에 속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친구처럼 편안해져요. 음.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볼게요. 저는 이제 자주 법률스님 증문즉서를 들어요. 이건 종교를 초월해서 또 국민 멘토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스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얘기가 있었어요. 어, 그랬더니 이제 그 딸이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그 사이가 말기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정 엄마가 이제 사이를 어떻게 대할지 딸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 눈물이 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우리 인생은 솔직한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자체가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이 입장에서는 어쩌면 단명의 운명이었는데 결혼 못하고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는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바라보면 그래도 그 사람은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또 딸의 입장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잖아요. 비록 짧은 결혼 생활이겠지만. 그러면 친정 엄마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 그래도 내가 그래도 힘들지만 남편 말기암에 걸렸어요. 힘들긴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4개월만 살아요? 근데 4개월 내내 울면서 보낸다. 이것도 여러분 병인 거예요. 그것도 편집성 인격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실은 슬프겠지만 그래도 내가 남은 4개월 동안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4개월 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보내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모를 때는 모릅니다. 틀렸을 때는 틀렸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살면 삶이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수님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잖아요. 또 교수님 이거는 뭐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시인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솔직하면 삶이 편안한 거예요. 자, 우리 단박에 깨닫고 평생 즐겁게 살기로 해요. 아셨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